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 댓글로 좀 많이 달린 사연들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2의 폭락, 네, 경기 침체, 위기, 급락, 이런 얘기들,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밤새 댓글들을 많이들 달아주셨더라고요.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었는가? 자,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비관적인 악재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재료들을 생각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연기금이 방어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지수가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물론 아침에 변동성은 좀 나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상승에 대한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말장에는 늘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해드릴 거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장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변동폭에 대한 것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인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달려있다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시장의 상승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상승 출발을 일단 했어요. 미국 시장 쪽에서 일단 주가가 반등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는 상승 출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빵 하고 출발했는데 거기가 고점이야. 아침에 딱 상승했었던 바로 그 타이밍, 그 시점이 바로 고점이었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 장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 아침, 이렇게 주말장 또는 연휴를 앞둔 시기에서는요, 아침에 뛰면 오후 타이밍이 가면서 계속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의 얼굴이 다르다라는 어떤 주말장의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하락 출발했다라면 받아서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말장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볼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한우 맛이 나서 한우라고 했는데 왜 그걸 한우라고 하냐면, 그거 한우가 아니라 홍시군요. 네. CF를 잠깐 착각했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할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말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가 작용된다라고 하는데, 왜 주말장이라서 그럽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은 맞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주말장의 변동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더라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강하게 한 이후에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그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을 이제 짧은 구간 내의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리려고 하고 좀 답답하고 좀 무섭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악재는 계속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하시는 방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은 이제 큰일 났다, 조정 났다, 이제 너희들 이제 다 주식 팔고 현금 갖고 있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비관적인 부분에서의 악재, 이거는요 지금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시는 게 있나요? 새로운 악재에 대해서,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없잖아요. 새롭게 벌거져 나오는 악재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크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는 뭐냐면 재확산에 대한 우려. 네, 재확산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왜 이런 우려감을 가지게 되냐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즉 지금까지 봉쇄 작전을 계속 펴고 있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다시 풀리게 되면 묶여있던 것이 다시 풀려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느려지게 될 것이고 더 혼란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당장 되지 않을 것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가 된 부분들이고, 여기다가 플러스적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회복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좋아져서 수익이 나야 되고 당장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당장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팩트를 짚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팩트를 짚어준 부분이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또 못 박아버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통로도 딱 막혀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이런 이 상태라면 경기 회복이고 뭐고 없고 더 나쁜 상황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품론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거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지금 비관론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로금리 상황도 사실은 충분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까지 간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유동성을 나중에 회수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당장 막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네, 언발의 오줌을 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따뜻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더 찬바람 속에서 더 강하게 얼어붙게 돼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지 이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돈을 풀어주긴 했는데, 이것을, 회수를 좀 다시 하려면, 정부가 풀어준 자금만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들어올 수 있냐면, 민간 투자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통화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로금리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거는 사실 한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막 퍼져나왔을 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잖아요. 에이 또 그랬어? 에이 왜 그랬어? 이런 정도지 통제를 못 해가지고 더 커질 것이다. 뭐 큰일 날 것이다. 그냥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정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봉쇄가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뭐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좀 불편함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가중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거나 이런 흐름들 속에서 뭔가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팩트만 가지고 놓고 보신다면 비관론이 있고 긍정론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냐면 긍정론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이 악재가 나온 상황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제한적인 부분들만 꺼내가지고 부각시킨 거고요. 긍정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약세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 우리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요, 간단합니다. 네. 2019년도 후반부가 지나면서 뭐가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다 만족시키고 다 마무리시키고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추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네. 지금까지는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마무리만 되고 난다라면 남은 것은 뭐예요?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변수가 나온 게 있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러니까 중국 책임론이잖아요. 너희들이 보상해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말들이 많아요. 뭐 그러면 중국이 이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을 보시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상태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표진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무역 협상 잘 원만히 이끌어 나가겠다, 진행해 나가겠다 이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죠?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을 노리고 가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빨리 해줘. 이렇게.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주가의 상승과 그 다음에 경기의 실질적인 데이터화된 그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빨리 더 많이 사줘야지. 더 많이 좋은 소식을 안겨줘야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테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는 플러스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테니까 재선에서 유리할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바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와해됐다거나 없어졌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가겠다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추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고요. 네, 들판에다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조그만 나무예요. 근데 뭐 태풍도 오고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근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나무가 아니라 꽃이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풍파가 다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가는 동안에 음봉 한두 번 나왔다는 거, 뭐 연속 이틀, 2, 3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다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또 다시 방향이 바뀌는 것인가, 조정이 나오는 것인가,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갔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조정이 조금만 나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살펴보면 지금 상황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시장이 너무너무 좋은 상승 장세에서 나타난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비관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사야 됩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아주 더 힘을 줘서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변동성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도 뭐 플러스 나오는 것처럼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그것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 근데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동향 살펴보면 또 아침부터 계속 내리꽂히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제와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내려꽂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내리꽂히기만 하다가 살짝 조금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요거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뭐 2시 또는 3시 요 즈음까지 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적어도 1시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멈췄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과정이 1시나 2시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연기금 것만 따로 놓고 보시면 아침에 매도 양상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 기조로 간다라면 오늘은 연기금들이 방어를 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방어가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멈춰버리면 지수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매도가 있는 상태이고 또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면은 대형주들에게 이런 공급원이 끊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내려갈 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 쪽은 매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매도 그런 압박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아침에 좀 떴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장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런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포지션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포지션은 없고요.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끈질기네요. 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요. 네. 제일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모양새를 좀 살펴보면요. 지수의 흐름이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닥 쪽에 상승 베팅을 좀 했었는데, 포인트가 별로 없죠? 네, 지금 보시면은요. 포지션에 대한 그런 매매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팔아먹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일단은 뭐 아침에 좀 떴다가 내려가는 포인트가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즌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오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도 하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종목 진단에서 얘기됐었던 뉴지랩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또는 SK케미칼 네. 이 새로운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매도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제 종목 진단을 참고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은 단기와 중기와 장기 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전장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오후에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 동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시장은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수급 동향을 일단 13시, 14시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현재 수준을 저점으로 형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 동향 변화된 모습들은 또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